네, 굿트레이딩 수석 전문가 필자쌤 정원윤입니다. 오늘은 기본 8강으로 섹터 및 테마주의 대장주 선별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차트적인 분석적인 기술적인 차트를 공부를 하셔야지 나중에 종목을 선별하시기가 더욱 쉬워지겠지만, 오늘은 기본적으로 접근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시가총액. 시가총액이란 가벼운 종목들, 상대적으로 가볍다 혹은 무겁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가볍다는 것은 시총 1000억 내외를 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뜻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테마주, 최근에 가장 수급이 좋았던 정부 정책 관련주인 로봇 관련주 중에서 두 종목이 있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1000억 이하인 종목이 있고 2000억 이상인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섹터의 테마주는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1000억 이하인 종목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비교적 가볍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가볍다는 표현은 시가총액이 적고 상대적으로 혹은 세력이나 매집을 한 상태나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하실 때 변동폭이 클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섹터 내 종목이 있다, 대장주를 기본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이 변동폭을 키우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좀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거래량에 대해서만 알아볼 예정이지만, 금일 섹터 및 테마주의 대장주 선별하는 거에 대한 거래량은 최근에 전일 대비 큰 폭의 거래량이 늘어난 적이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똑같은 일정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매집이 덜 됐을 확률이, 혹은 테마주의 대장주로 급등폭을 높이면서 올라갈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최대 거래량이 터진 적이 있는지, 최근에 전일 대비, 예를 들어서 전일 대비 거래량이 500% 이상이었던 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 그것을 매집봉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물론 100%는 다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주식이란 확률 게임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라도 더 상승할 확률이 높은 종목을 찾는 것이 주식 투자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거 무조건 이거면 이거다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필자쌤이 가르쳐 주시는 게 참고를 하면 남들보다는 1%의 확률보다 더 높은 종목을 선별할 수 있겠구나 라고 접근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3번은 종목의 끼입니다. 끼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상한가를 갔던 경험이 있는지, 과거에 같은 테마나 혹은 섹터에 엮였을 때, 예를 들어서 두 종목이 있습니다. 같은 테마주 내에 한 종목은 과거에 같은 테마로 엮였을 때 상승폭이 10% 내외인 종목 한 종목과, 나머지 한 종목은 20% 이상 상승했던 적이 있는 종목이 있다 라고 한다면, 후자에 있는 종목을 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대장주로 갈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지만 어느 정도 예측의 영역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테마주나 섹터 내에 있는 최근 수급이 가장 좋은 종목들을 매수할 때는 이런 시총, 거래량, 종목의 과거 변동폭 세 가지와 나중에 앞으로 계속해서 세부적으로 배워볼 제가 만든 매매 패턴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은 확률 게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면 뭐다는 없습니다. 다만 1%의 확률이라도 높은 종목, 혹은 1%의 확률이라도 상승할 확률이 높은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대로 종목을 선별하시고 매수를 하시는 게 회원님들의 수익률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은 지금까지 경험해왔고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것들을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것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예시를 차트 보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가총액이라고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교적 가벼운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나중에 대장주 혹은 상승폭을 훨씬 높게 가져갈 확률이 높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이고 매집이 들어갔을 때 상승폭을 더 높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000억인 종목과 시가총액이 같은 섹터 내 종목이 1,000억인 종목과 3,000억인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1,000억인 종목을 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상승폭이 더 크게 움직일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거래량, 최근에 전일 대비 거래량이 500% 혹은 1000%, 그러니까 한 번에 눈에 띄는 대량 거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파악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 그것이 곧 매집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세 번째, 종목의 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섹터, 같은 정부 정책 관련주라도 항상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수소차, 수소차면 수소차, 로봇 관련주면 로봇 관련주, 5G면 5G,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순환매를 돕니다. 로봇 관련주는 작년에도 한번 테마가 돌았었고요. 그런 과거에 같은 섹터 혹은 같은 테마주로 엮였을 때 변동폭이 높았는지, 어떤 종목이 제일 높았는지, 그 종목이 그만큼 그 당시에 관심이 많았다고 판단을 하고, 요번에 순환매가 돌 때도 그 종목이 제일 먼저 움직이면서 대장주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단기 스윙 매매를 하실 때에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때는 조금 접근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종목의 성장성 혹은 실적과 재무도 판단을 해야 되고요. 상대적으로 현 구간이 저평가되어 있는지도 판단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조금 더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많지만, 일반적으로 시장 주도주와 섹터주를 매매할 때는 수급이 가장 좋은 시가총액과 거래량, 종목끼 이 세 가지를 먼저 잡고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근에 정부 정책 관련주로 정부가 로봇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고 계속 발표를 한 이후에 이 세 가지 종목을 비롯하여 같은 섹터 내에 있는 로봇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이 대장주를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적합하게 들어맞았는지에 대해서 차트를 보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 이 세 가지 종목 말고도 로봇 관련주로 엮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이 세 가지 종목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입니다. 일단 시가총액이 2,188억입니다. 현재가 기준으로. 비교적 무겁다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시가총액이 적다, 비교적 가볍다라고 판단을 하는 근거는 1,000억에서 1,500억 이하를 뜻합니다. 이해되셨나요? 1,500억 이상, 2,000억이 넘어간다? 그럼 비교적으로 무거운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단기 스윙에 적합한 종목은 중소형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코스피의 우량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보다 변동폭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벼운 종목들을, 물론 1조 넘어가고 몇천억 넘어가는 종목들 굉장히 많지만 코스닥 안에 있는 중소형주 중에서는 1,500억 이하인 종목을 비교적 상대적으로 가볍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로보티즈입니다. 제가 이 종목도 굉장히 로봇 관련주 중에서 유심히 지켜봤던 종목인데요.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인 거래량. 최근에 전일 대비 거래량 1300% 터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단기 지지선 명확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상승폭을 높이면서 상한가 부근까지 상승했던 종목이지만 다시 밀리면서 지지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가 끝났다? 아닙니다. 다시 지지선 만들면서 2차 시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로봇 관련주 지금도 수급 유지하고 있고요. 2차 시세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VIP 종목도 오늘 하나 들어갔고요. 리딩 받으시는 분들 상승할 수 있습니다. 상승폭이 그렇게 낮진 않았어요. 왜냐? 로봇 관련주를 엮인 이후에 약 30% 상승했기 때문에. 그럼 다른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로보스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인 로보스타입니다. 이 종목의 시가총액 또한 2,800억으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쵸? 2,000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로봇 육성 산업 관련돼서 정부에서 발표가 난 시점이 3월 25일이었습니다. 이 전후였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가 이날 상승폭 17% 달성했습니다. 전에 설명드렸던 로보티즈보다 약 1,000억 가까이 높았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1차 시사 이후에 단기 지지선 만들면서 2차 시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앞전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눈에 띄게
높은 대량 거래는 없었습니다. 물론 거래량도 전일 대비 600% 2월 달에 있었고요. 그다음 3월 12일 날 466%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기 지지를 그렇게 잘 해주는 종목은 아니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로보티즈랑 로보스타가 있다.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2차 시세를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저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로보티즈를 매수 추천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상승폭도 1차 시세 때 훨씬 더 높았죠. 로보는 다음에 알아볼 거고요. 상승폭도 1차 시세가 나왔을 때 3월 25일 날 29%까지 고가를 찍었습니다. 반면에 로보스타는 3월 25일 날 17%입니다. 고가가. 이해되셨나요? 그럼 2차 시세를 기다리고 있을 때는 로보스타를 매수를 고려하시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조금 더 비교적 작고 그 다음에 상승폭이 훨씬 더 높았던 로보티즈를 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마지막 로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0% 넘게 올랐죠? 이해되셨나요? 100% 넘게 올랐습니다. 이 종목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상당히 가벼웠습니다. 100% 넘게 올랐는데도 지금 85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400억대였던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벼웠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최근에 대량 거래 3월 7일 날 전일 대비 1300%, 3월 11일 날 2000%. 눈에 띄게 대량 거래가 있었고요. 단기 지지선 또한 명확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단기 지지선 또한 굉장히 명확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처음에 터졌던 대량 거래들보다 더 많은 거래량들이 터지면서 아직까지도 상승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런 종목이 대장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종목은 신규 상장되고 합병된 지 얼마 안 된 2년도 안 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보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무리는 있지만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제일 중요하다고 첫 번째 시가총액 제일 가벼웠습니다. 두 번째 최근 거래량 또한 제일 좋았죠. 물론 세 번째 합병됐기 때문에 스펙주였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스펙주였기 때문에 과거의 상한가 혹은 로봇 관련주로 움직였던 적은 없지만 충분히 1번과 2번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이 종목이 대장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2차 시세, 이 종목은 지금 2차 시세를 기다리는 종목이 아니라 시세 진행 중인 종목입니다. 그러면 로봇 관련주를 매수를 현재 고려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로버를 쫓아가실 게 아니라 추가 시세를 기다리고 있는 방금 설명드렸던 로보티즈나 로보스타 등 2차 시세, 2차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제가 풍국주정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을 때 아진산업이나 세원을 추천해서 100% 가까이 수익을 냈던 것처럼 이 종목을 지금 현재 이 고가에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물론 이 종목이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더 많은 종목들이 더 많은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이 더 상승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지금 시점에선 이 종목을 신규 매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차라리 로보티즈나 로보스타를 고려할 것 같습니다. 왜냐? 2차 시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종목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로보티즈를 매수를 고려할 것 같네요. 물론 VIP 관련주는 이 종목을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순간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시가총액이나 종목의 끼라든지 아니면 거래량만 보고 종목을 매수할 수도 없고요. 여러 가지로 앞으로 매매 패턴이나 재무제표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하겠지만 기본적인 섹터의 접근은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부적으로 좀 더 기술적으로 공부를 하면서도 위와 같은 테마주와 섹터의 대장주를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기본적인 접근은 똑같기 때문에 오늘 강의 꼭 한 번씩 더 들으시면서 개별적으로 수소 관련주라든지 5G 관련주라든지 최근에 대북주라든지 예전 차트들을 보면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떤 종목이 대장주로 올라섰는지에 대해서 한번 개별적으로 공부를 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저한테 따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조금 길어졌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단기 수익 매매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왜냐? 주도주를 파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강의 중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한 번씩 더 들으시기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